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 세무조사 중 매입, 송금 관련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공세금계산서, 가공의 인건비, 경비의 이중 과다계상, 그리고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회사 세무조사를 나왔을 때 송금, 매입 관련해서 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위장, 가공의 세금계산서 부분, 그리고 가공의 인건비, 그리고 외주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거나 실제보다 더 많게 과다 계상하는 경우, 나머지 이제 공통매입세액 관련, 그리고 사적 경비 지출한 부분,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잡은 것 등, 그리고 접대비로 잡히지 않으려고 복리후생비나 타계정으로 대체한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주로 송금 관련해 가지고 조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가장 쉽게 말하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더 자세히 나눠보면은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거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가공세금 계산서랑 말 그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그냥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고 부가세만 주고받은 것을 말합니다. 실물거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다르게 위장세금 계산서란 A 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나 용역은 B 업체가 실제로 공급하는 등 세금 계산서 발행인과 실제 재화 용역의 공급인이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위장세금계산서를 하고, 이 경우는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법상으로도 불이익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3%,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2%로 달리 적용되고, 그러나 둘 다 동일하게 매입자 관점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이 되면은 이게 부가세법의 문제로 그치지가 않고요. 법인세법상 송금을 부인하고 소득 처분을 상여로 처분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그리고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 그리고 가산세 부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부인당한 부분, 소득세 부인당한 부분, 가산세,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와 다르게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물론 그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이체 내역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하셔야만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항상 조사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를 받으신다면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죠. 당신의 상대방이 그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신 내 부가세 해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 케이스가 지금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공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 이체 내역이 있다면은 실제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거래 시에는 현금 인출 지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거의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은행 뱅킹을 통해서 이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소명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공 인건비 부분입니다. 건설업은 일용직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현장 소장님들이 일용직 인건비를 집계해서 경리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일용직 인건비가 집계되다 보면은 군인, 투옥자, 장기 해외 체류자 이런 분들이 일용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가공 인건비로 부인당하고 법인세를 추징당합니다. 또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만 하고 통장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원천세 신고만을 통해서 비용 인정을 추구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 인건비로 법인세 추징이 됩니다. 또한 건설회사에서는 건설업 등록 요건을 위해서 2인 또는 5인 이런 식으로
건설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건설 기술자가 실제로는 상시 근무하지 않고 자격증만을 대여받아서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사실이 적발되면은 가공 인건비로 해가지고 부인당하게 되고요.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의 내용이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연히 부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회사에서 경비 이중 계상 또는 과다 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더급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하면은 외주 공사비로 인식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더급 공사업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세금계산서도 받고 여기에 들어갔던 각종의 일용직들의 인건비도 원도급 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 처리한 만큼 경비가 이중 계상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국세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적발당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을 주는 케이스에 있어서도 본인 회사에 올해 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부가세를 좀 더 줄 테니 세금계산서를 좀 더 끊자, 이런 식으로 재료비, 외주비 등을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최대한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안분계산의 적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사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공사가 있을 때 면세와 과세 공통 해당되는 이 현장에 들어가는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공통 매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라고 친다면은 과세 현장만 있었다면은 매입 금액 10억 원에 대한 1억 원, 부가세 1억 원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과세 면세 공통의 현장에 들어간 매입이었다. 그리고 그 과세 면세 비율이 예를 들어서 40대 60%였다라고 치면은 매입세액 6천만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 4천만 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대표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이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고 요 매입세, 건설 실무에서 매입세라고 하죠. 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에 대해서 원도급사 또는 발주자가 정산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산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무리하게 이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관련 불공제 부분이 아깝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면세 비율을 줄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의 시스템은 워낙에 정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분이 적정하게 들어가지 않는 신고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현장 확인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면은 세무조사로 바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소탐대실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세무조사 매입 관련, 비용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